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현재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이관욱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보인의 이관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독감 예방 접종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받았는데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맞은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병원 가기도 좀 이렇게 나가기 자체가 좀 예. 힘들어져가지고요. 아무래도 위험도 있고 독감 네. 자체가 몸이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네, 계속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변호사님 바쁘시니까. 올해 좀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막상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걱정하셔가지고 쉽게 예방 접종을 맞으러 가시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1,468만 명인데 이 중 사망 사례가 5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6명은 백신 접종과는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심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항원과 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라는 것이 원인이라면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 원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면 일반적인 의료소송에 비해서 훨씬 쉽게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제기하는 것이 의료소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그 승소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물론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의료소송보다는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각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에 보상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각 지자체에서 이를 취합한 후 조사를 한 후에 질병관리청장에다 보내게 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관리청이 이런 보상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질병관리청장이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1조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질병 또는 장애,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예방접종과 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즉 예방접종으로 해서 이런 질병이나 장애나 사망 등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는지 예방 접종 후에 사망했는지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은 피해자들은 이 항의는 하기는 해도 실제로 의료소송을 하는 경우는 좀 적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그런 건수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승소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의료소송은 이 승소율이 떨어질까요?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에서 전문 의료인인 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의사의 과실과 아까 말했던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까지 모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소율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준비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진료 기록지나 CCTV 영상 같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확보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제3자인 다른 의사에게 이 의사의 진료 방법이나 의료 행위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감정 신청서를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도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소송에 대해서요. 제가 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피해자 승소율이 1% 미만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짠가
라고 봤는데 의사 책임이 100%로 인정된 경우가 이제 1% 미만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만약에 의사가 자신은 과실이 하나도 없다, 자신 책임 하나도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 후에 이 의사가 책임이 한 20-30% 정도 있다 라고 결론이 났다면 이거는 피해자 측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나요? 이건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네. 사실 의료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의료행위나 진료행위 자체가 의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0% 30%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액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그렇죠. 원하는 결과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료행위를 했는데 네. 20%나 30%라도 과실이 나왔다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네. 자신의 커리어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소송 자체의 난이도나 아. 그 여러 가지 수행했던 과실 비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20% 30%가 인정이 돼도 네. 저희 쪽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승소라고 해도 아예 100% 이기는 걸 떠나서 일부 승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조정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이 민사 제1심 본안 사건 청구 인용 비율을 보면요. 최근 몇 년간 보면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소송을 하면 내가 이길 확률이 1% 미만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중요 내용들을 잘 체크하신 후에 이 최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